그날 밤 서울 강남의 우리 집 정원에서 열린 파티는 평범한 결혼 10주년 기념식이 아니었다. 페어리 라이트가 바람에 흔들리며 은은한 빛을 드리우고 재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손님들이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다. 나는 검은 드레스 차림으로 위스키 잔을 그녀에게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녀는 그 상자가 자신의 파멸을 담고 있다는 걸 몰랐다. 몇 달 동안 내가 매듭 지은 리본으로 묶인 파멸을. 그녀의 붉은 드레스에 묻은 립스틱 자국이 내 남편의 셔츠 컬러에 남아있던 그 색깔이었다. 20분 후, 그 드레스는 그녀의 스캔들 중 가장 사소한 게 될 터였다. 내 이름은 김지은. 회계사 출신으로 남편의 커리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 직장을 포기한 여자. 이 파티는 남편 이민호의 40세 생일을 겸한 행사였다. 민호는 법무법인 한성의 시니어 파트너로 변호사로서의 명성이 서울 법조계에서 높았다. 그는 바비큐바 옆에 서서 소금 후추 같은 머리를 단정히 한 채로 이웃들을 상대로 법정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었다. 나는 치즈 플래터를 채우는 중에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 유리처럼 날카로운, 계산된 웃음이 음악을 뚫고 들어왔다. 박수진. 민호의 대학 동창으로 5개월 전 갑자기 우리 삶에 다시 나타난 여자. 그녀는 정원 문 앞에 서서 주목을 끌기 위해 입은 듯한 선홍색 드레스로 금발머리를 어깨에 흘러내리게 하고 돔 페리뇽 병을 들고 있었다. 지은 씨, 초대받지 않고 왔지만 근처에 들렀어요. 괜찮죠? 그녀의 아파트는 서울 도심에서 45분 거리였다. 나는 주최자로서의 미소를 억지로 지었다. 한국 사회에서 예의를 지키는 건 필수니까? 수진 씨, 어서 오세요. 그녀는 손님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 민호에게 다가갔다. 나는 그녀의 붉은 입술이 민호의 뺨에 닿아 자국을 남기는 걸 봤다. 키스가 너무 길었고 손이 가슴에 머무른 시간도 친밀했다. 몇몇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옆집 이웃인 최 여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고 민호의 동료는 시선을 피했다.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재빨리 회복했다. 변호사다운 솜씨였다. 수진, 지은을 기억하지? 그녀가 나를 보며 눈에 미소가 닿지 않는 웃음을 지었다. 민호 씨가 점심 미팅에서 늘 이야기하던 집이네요. 정말 아름다워요. 점심 미팅? 그게 그들의 은어인가? 샴페인을 가져와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음료를 따라줄게요. 나는 그녀를 바로 이끌었다. 뒤에서 민호가 따라오는 게 느껴졌다. 죄책감에 쫓기는 그림자처럼. 나는 맥켈런 18년산을 꺼냈다.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둔 거였다. 스트레이트로 나는 이미 답을 알았다. 3주 전, 민호가 클라이언트 미팅이라고 한날의 스테이크하우스 영수증에 맥켈런 스트레이트 2잔이 있었다. 완벽해요. 그녀가 고양이 같은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나는 크리스탈 잔을 꺼내고 바 아래에서 은색 포장 상자를 꺼냈다. 실은 당신을 위한 선물이 있어요. 그녀가 눈을 깜박였다. 저를 위해? 특별한 거예요. 네, 당신만을 위한 거예요. 민호가 다가오며 턱을 굳혔다. 지은아, 이게 무슨 나는 그의 팔을 살짝 만지며 느껴지는 그의 움츠림을 느꼈다. 당신 친구를 위한 거야, 여보. 최근 우리 삶에 자주 등장하셨잖아. 오수진의 미소가 순간 흔들렸지만 회복됐다. 지금 열어볼까요? 아니요, 나중에 혼자서. 사적인 선물이 제 맛이죠. 우리는 어색한 삼각형으로 서 있었다. 민호의 콜로니와 수진의 향수가 섞여 역겨운 구름을 만들었다. 그의 입이 어디에 닿았을지, 손이 무엇을 만졌을지 생각하니 속이 메스꺼웠다.
오랜 친구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수진이 잔을 들었다. 나는 그녀의 잔에 부딪히며 눈을 마주쳤다. 끝맺음에 가장 만족스러운 종류의 그녀가 불확실하게 웃으며 한 모금을 마셨다. 민호가 내 팔꿈치를 잡았다. 지은아, 잠시 이야기 좀. 나중에 손님들이 있으니까. 수진 씨를 버려두는 건 무례하잖아. 나는 그녀가 위스키를 휘휘 저으며 크리스탈에 붉은 자국을 남기는 걸 봤다. 3개월 전 민호의 셔츠 컬러에 있던 그 색깔. 우리 주방 머그에 있던 그 색깔. 곧 모든 게 지워질 색깔. 파티 즐기세요. 나는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케이크 꼭 드세요. 죽을 만큼 맛있어요. 뒤에서 민호가 그녀에게 다급히 속삭이는 게 들렸다. 그녀가 상자를 더 세게 쥐는 게 보였다. 좋아. 그들 걱정하게 내버려둬. 그들의 비밀 불륜이 끝날 때까지 2시간 남았다. 그 상자가 내가 얼마나 많이 알았고 무엇을 했는지 드러낼 때까지. 프렌치 도어 앞에서 뒤를 돌아봤다. 수진이 군중을 훑으며 동맹이나 출구를 찾고 있었다. 민호는 얼어붙어 법적 머리로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다. 아무리 계산해도 소용없어, 내 사랑. 당신은 생각만큼 똑똑하지 않았어. 내 완벽한 삶에 금이 간 건 5개월 전 화요일이었다. 민호가 평소처럼 7시 30분에 출근하며 내 뺨에 산만한 키스를 남겼다. 나는 주방 창가에 서서 그의 BMW가 나무가 우거진 거리를 사라지는 걸 봤다. 내 세상이 이미 기울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늦은 밤 귀가가 시작됐다. 재판 준비가 길어지거나 클라이언트 긴급 상황. 민호는 늘 열심히 일했다. 38세의 시니어 파트너가 된 이유였으니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밀번호 변경이 시작됐다. 어느 저녁, 날씨를 확인하려 그의 폰을 집었는데 지문이 풀리지 않았다. 법인 보안 업데이트야. 분기마다 바꾸라고 해서 그는 랩탑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다음은 진백, 법대 1회로 운동 안 하던 민호가 갑자기 피트니스 열정자가 됐다. 새 러닝화, 냉장고에 프로틴 쉐이크, 손목을 돌려 확인하는 핏빛. 건강 챙기려고. 사무소 동료가 심장마비 왔대. 생각하게 돼. 하지만 7월 목요일에 의심이 구체화됐다. 편두통으로 일찍 퇴근해 에어컨을 세게 틀고 집으로 왔다. 집 차도에 들어서자 이상한 게 보였다. 쓰레기통이 이미 길가에. 민호는 쓰레기 나를 잇기 일쑤였다. 오후인데 거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니 집이 달라졌다. 누군가 다녀간 기운이 느껴졌다. 주방 싱크에 커피컵 2개 하나에 붉은 반원 립스틱 자국이 있었다. 다른 건 민호의 세계 최고 변호사 머그, 내가 장난으로 산 거였다. 나는 대리석 카운터를 쥐고 서서 편두통과 심장박동이 동조되는 걸 느꼈다. 컵이 아직 따뜻했다. 조식바에 내가 모르는 선글라스. 명품, 값비싼, 강남 스타일 같은 거, 옆에 정원 가짜 바위 아래 예비 열쇠. 가족만 아는 거였다. 그때 차고 문소리가 났다. 민호의 차가 들어오고 엔진이 꺼졌다. 발소리가 빨랐다. 세탁실을 통해 들어오며 그는 주방 문 앞에 서서 약간 붉어진 얼굴로 관자놀이에 땀이 맺혀 있었다. 지은아, 일찍 왔네. 미소가 너무 밝고 즉각적이었다. 편두통 누나는 그의 눈이 싱크와 선글라스로 향하는 걸 봤다. 이건 내 거야. 그가 재빨리 선글라스를 집었다. 새 처방. 법정에서 눈부심이 심해 구찌가 남자용 선글라스에 라인스톤을 붙여? 그는 싱크로 가서 컵을 철저히 씻었다.
클라이언트가 들렀어. 상속 긴급. 알잖아, 나도 알았다. 민호는 절대 클라이언트를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다. 인스턴트 커피를 싫어했다. 그런데 공기 중에 그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 붉은 립스틱은 작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민호의 주위를 독차지한 여자의 색깔이었다. 누워야겠어.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 애썼다. 아스피린 가져다 줄게. 그가 캐비닛을 열었다. 아니, 날카롭게 나왔다. 조용히 있어야 해. 위층 침실에서 어둠에 누웠지만 그 전에 내가 할 수 없을 줄 알았던 걸 했다. 온라인으로 음성 활성화 레코더를 주문했다. 이길 배송. USB 크기, 크리스탈 오디오, 모션 활성화. 리뷰는 의심스러운 배우자들, 사립 탐정들, 걱정하는 부모들. 내가 그 대열에 낄 줄 몰랐다. 이틀 후, 민호가 토요일 골프에 나간 사이 홈오피스에 숨겼다. 법률 서적 뒤에. 법적 선례와 파일 사이에 보이지 않게? 작은 배신이었지만 내 의심에 비하면 가벼웠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다음 주에 증거가 더 쌓였다. 신용카드 청구서에 내가 안 간 레스토랑. 재킷 주머니에 다운타운 호텔바 영수증. 민호가 재판이라고 한 화요일 날짜. 옷에 낯선 꽃향기, 비싼 게 코를 자극했다. 하지만 대면하지 않았다. 대신 내 집에서 탐정이 됐다. 시간, 날짜, 패턴을 기록했다. 저녁 식사에서 음식을 밀치며 늦은 점심 탓을 할 때 미소 지었다. 침대에서 등을 돌리며 피곤하다 할 때 고개 끄덕였다. 아카데미상 받을 만한 연기였다. 무지한 아내의 역할. 증거가 쌓이는 동안 레코더는 결국 불필요했다. 민호의 오만이 부주의를 불렀다. 아니면 잡히고 싶었나. 어쨌든 한 달 만에 필요를 얻었다. 오피스 통화 오디오, 피부가 오싹할 애정 어린 대화뿐 아니라 게스트 베드룸에 설치한 베이비캠 비디오, 조카를 볼 때 쓰려던 거였다. 대신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죽이는 걸 포착했다. 베스트바이 주차장에서 랩탑을 열고 봤다. 손은 안정적, 호흡은 고르다. 울거나 분노하거나 심장이 산산조각 날 줄 알았는데 명확함이 느껴졌다. 비디오 여자는 운동선수처럼 날씬하고 금발, 내 게스트룸을 여러 번 왔던 사람처럼 자신있게 움직였다. 엷은 타월 서랍을 알았고 고장난 샤워 핸들을 알았다. 남편의 몸을 공부한 지도처럼 알았다. 랩탑을 닫고 엔진을 걸고 집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그날 밤 민호가 포트로스트를 칭찬했다. 내가 만든 최고야. 맞았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맑아진다. 변명 안 하니 정신 공간이 열린다. 고마워, 여보. 나는 그의 와인 잔을 채웠다. 레시피를 완성했어. 다른 걸 완성하듯. 몇 달 더 준비할, 그의 배신을 어린 장난처럼 보이게 할 무언가. 완벽한 아내는 끝났다. 더 만족스러운 게 시작될 때였다. 그녀의 얼굴을 선명히 본 건 8월 수요일 오후였다. 게스트 베드룸 카메라가 수십 번 방문을 찍었지만 그녀는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재빨랐다. 이번엔 머물렀다. 창가에 서서 오후 햇살이 옆얼굴을 비추며 폰으로 말했다. 내 집에서 완전히 편안하게. 박수진. 민호의 대학 동창, 이혼 후 서울로 돌아온. 5월 법인 칵테일 파티에 나타나 동정 어린 미소와 재시작 이야기를 했다.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 실패한 결혼 후 삶을 헤쳐나가는 여자. 민호가 그녀를 저녁에 초대하자고 했다. 여기 아는 사람 별로 없대. 친절히 해주자. 친절. 랩탑 화면에 멈춘 프레임.
수진이 내 게스트 목욕 가운을 입고 결혼기념 이스탄불 여행에서 산 터키 코튼. 그녀가 활기차게 제스처하며 웃었다. 발톱이 그녀의 시그니처 붉은색이었다. 얼굴을 확대했다. 내 집에서 남편을 가진 여자를 연구했다. 보톡스 이마, 전문 미백 치아, 6주마다 50만 원 드는 금발. 젤 매니큐어에서 디자이너 운동복까지 고급 유지였다. 오디오는 희미했지만 조각이 들렸다. 이혼 합의에서 한 평 집을 요구했어. 민호 씨가 재무계획 도와줘서. 그리고 선명히 그의 아내는 모를 거야. 착하지만 완전 무지해. 착하지만 무지. 나는 사이다를 따랐다. 그리고 현대 여자가 할 걸 했다. 구글링. 박수진, 재무 컨설턴트, 민호 대학 졸업, 2001년. 최근 리처드 케인과 이혼, 헤지펀드 매니저. 이혼은 지저분했다. 온라인 법원 문서의 자산 싸움, 숨긴 계좌 비난. 18개월 전 자신의 컨설팅 회사 시작, 부유 클라이언트 자산관리 전문. 링크드인의 공통 연결. 인스타는 공개, 새 시작과 진실 생활 인용문. 요가 포즈, 자선 갈라 샴페인, 아스펜 셀피. 3주 전 사진 멈춤. 산전망, 레스토랑 테이블에 와인 잔 2개의 캡션, 때론 최고 비즈니스 미팅이 3000m에서. 아스펜 라이프. 열심히 일하고 즐겨. 감사, 민호가 3주 전 아스펜에 상속세 법 컨퍼런스 갔다. 신용카드 명세서 확인, 날짜 교차. 세인트 레지스 아스펜, 처음 2방, 배려심. 스위트 업그레이드, 마츠히사, 와일드 피그, 아약스 타번, 항상 2명 내 포렌식 회계 배경. 민호 야망 지원 위해 포기한 직업이 돌아왔다. 콜로라도 전역 그들의 재무 발자국 추적. 하지만 그녀의 전문 웹사이트가 가장 흥미로웠다. 클라이언트 증언, 비즈니스 오너들의 칭찬. 서비스에 민감한 재무 재구성 비밀성 언급. 어바웃 페이지의 복잡한 자산보호 전략 전문. 자산보호, 재무 재구성. 머릿속에 울렸다. 민호의 법인 랩탑 열었다. 비밀번호 오래전에 풀었다. 대학 축구번호 변형. 이메일이 전체 그림 드러냈다. 수지는 애인이 아니었다. 재무 고문, 우리 자산 재구성 도왔다. 해외 계좌, 공동재산법인 소유 전환, 미래 소송 보호. 미래 소송처럼 이혼. 손이 떨렸다. 모든 걸 프린트했다. 슬픔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파티 후 일주일, 빈집에 서서 상자 쌓인 현관을 봤다. 이사 업체가 내일 올 거다. 배신을 발견하고 복수를 계획한 집에서의 마지막 밤, 각방을 돌며 기억했다. 커피컵 2개 발견한 주방, 수진이 편안히 있던 게스트룸, 범죄 발견한 오피스. 각 공간에 유령이 있지만 더는 나를 지배 못했다. 정원에 나와 와인 한 잔, 좋은 건 이미 포장. 스크린 서 있던 자리에 앉았다. 폰이 울렸다. 검찰 이메일, 수진의 투자 사기 피해자 12명 더 발견. 내 증거가 대형 사기 사건 열었다. 표창장, 회복 자금 보상 가능. 6개월 전 나를 생각했다. 신뢰하고 순진하고 징후를 외면한. 그 여자는 립스틱 컵 발견 날 죽었다. 나온 건 더 단단하고 똑똑하고 위험한 사람. 민호가 날 만들었다. 그의 배신이 고치였다. 변신해 나왔다. 또 다른 문자, 미확인 번호지만 미소 짓게 했다. 뉴스 봤어. 자랑스러워. 당신 파티 바텐더, 이 고용된 사람조차 나를 응원했다.
빈 정원에 앉아 깨달았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끝이 아니었다. 시작. 내일 새 집에서 깨고. 다음 달 검찰 재무범죄부서 컨설팅 시작. 내년은 페어리 라이트가 바람에 깜박이며 그림자를 드리웠다. 더는 무섭지 않은. 어딘가 민호가 변호사와 자네에서 무언가 구하려 할 거다. 다른데 수진이 연방교도관 기다리며 붉은 드레스 대신 주황 점프스트. 여기 내가 앉아. 김지은, 더는 그의 아내 아니고 누구의 피해자 아니고 파괴를 거부한 여자. 배신을 정의로 바꾼, 복수를 적절한 온도로 서빙한 여자. 잔을 빈 정원에 들었다. 과거의 유령에 되는 여자에게. 건배 특별히 누구에게도 아니게 말했다. 파티는 끝났지만 내 삶은 이제 시작됐다.